판결문이 누구를 위해서 작성되는 겁니까? 법관들을 위해서 작성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작성되는 거고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모두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우리 법학자들이 판례 팽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다 못 봤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섣불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에서는 측면에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이제 모든 것을 다 판결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사건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축약된 형태의 판결문의 경우에는 그 저변에 있는 그런 증거를 같이 봐야만 또 맥락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저 주지리 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그 판결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 인정에 따르면 6차례에 걸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7대 다수 의견 7, 소수 의견 5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무죄 취지를 표시한 분이 이제 7분입니다. 자, 한번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소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을 통해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대부분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이거는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의 상 공포행위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시각이 7분의 대법관의 시각이 이 소위 토론회를 보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벗어났다. 이 답변을 보고 누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이제 2007년 이후에 대법원의 그 토론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2007년 그 당시의 소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특히 토론회에서의 공방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취지는 토론회에서는 적극적이고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엄격한 허위사실 공표의 잣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동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사건은 특히 뭐 반대 의견에서도 소수 의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이미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의 형에 의해서 이 사실이 주장되어 왔고 수차례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적행적 돌발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수 의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 의견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내가 보건소장을 통해서 우리 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적극적인 사실을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부인 답변으로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이런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더구나 더 나아가 다수 의견은 새로운 대안적 사실을 창조를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위 김영한 후보의 내시의 여사를 대법원이 그대로 새로운 사실을 하나를 창조를 하는 게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공소의 3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혀 질문의 취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라는 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예. 김영한 후보라는 분이 그
전직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계 쪽에 종사하신 걸로 치과의사 하셨습니다. 치과의사입니까? 예. 이 이제 소위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직권 남용 사건들이 기소된 전례도 거의 없었죠. 저는 본 적이 없을 만큼 아주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 인정 사례를 일반인이 물론 정치를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이게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가인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김영한 후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김영한 후보가 소위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라는 판단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그런 잘못된 인식하에 오해를 해서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섣불리 판단한 대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은 결국 창조적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던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 대법관님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수 의견에 찬동했던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성한 대법관 이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국제인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소위 이번 판결은 자기 진정, 본인이 소속하고자 하는 진정에 소위 아부하는 판결 아니냐. 이게 복학아세, 그러니까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한다라는 취지를 넘어서 복법아세, 즉 법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취지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